안녕하세요. 시간정리 트레이너 윤선현입니다. 오늘은 멀티태스킹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자,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은 여러 프로그램들 막 띄워놓고 일을 하죠. 컴퓨터에서도 멀티태스킹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듯이 우리가 일하는 방식 속에도 멀티태스킹 방식이 있습니다. 그냥 좀 비슷한 말일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하다 보면요. 이것저것 하는 거죠. 자, 한번 예를 좀 들어볼게요. 컴퓨터로 문서를 막 작업을 하다가 좀 지루해요. 그래서 음악을 이어폰을 듣는데 요즘 유행하는 이제 굉장히 흥겨운 음악을 듣는 겁니다. BTS 같은 음악을 듣겠죠. 그러다가 핸드폰에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카톡을 확인을 하던 중에 SNS 알람이 딱 뜨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렇게 SNS를 킨 다음에 나한테 달린 글에 댓글을 달고 다시 컴퓨터로 작업하고 또 핸드폰 확인하고. 자, 혹시 여러분들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나요? 이게 대표적인 멀티태스킹 방식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멀티태스킹에 대해서 좀 진실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멀티태스킹 방식은 생산성의 블랙홀이라는 겁니다. 실제 이 멀티태스킹에 대한 연구가 최초로 진행된 거는 2005년 런던에 있는 킹스 컬리지라는 대학에서 한 박사가 연구를 했어요. 그 박사가 연구를 해보니까 보통 업무 시간에 전화, 이메일 확인, 메시지 같은 거를 막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시 이것이 지능 지수를 감소시키는데 마치 대마초를 피우는 것과 비슷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실제 멀티태스킹 방식으로 일을 하면 IQ가 평균 10 정도가 감소된대요. 굉장히 심각하죠? 보통 잠을 이렇게 지새고 아침에 이렇게 일을 하는 거랑 비슷한 결과가 이 멀티태스킹 할 때 발생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이렇게 잠 안 자고 일을 할 때 머리가 멍하고 생산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멀티태스킹은 생산성의 블랙홀이다 라고 정의를 해요. 자, 두 번째는요. 실제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굉장히 생산성을 높이는 일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많은 연구에 의해서 이것이 아니라고 밝혀졌는데 또 한 연구가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에서요. 인간이 멀티태스킹으로 일하는 것이 능숙하지 않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여러 디지털 도구들, 정보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접속하고 하다 보면 이 실제 사람들의 행동에는 집중력, 기억을 제어하는 것, 작업조가 전환할 때의 속도, 이것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멀티태스킹 방식으로 일하는 사람,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비교해 보니까 결국은 중요한 정보에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차이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정보까지 우리가 막 접속하다 보니까 결국은 집중력을 떨어뜨리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핸드폰 보다가 뭔가 막 알람 떠서 이렇게 보다 보면 결국은 생산성이 떨어지고 결국 집중력 있게 일을 하는데 많이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 원싱이라는 책에서는요, 실제 멀티태스킹 방식 일을 할 경우에 평균적으로 28%의 근로시간이 낭비된다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실제 많은 직장인들이 계속 멀티태스킹 방식으로 일을 하면서 시간 낭비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이 멀티태스킹 방식으로 일을 했을 경우 발생될 수 있는 가장 안 좋은 것은 잦은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뭔가 깜빡해서 혹은 이제 뭘 빠뜨려서 이메일 보낼 때 첨부를 안 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얘기겠죠. 그리고 너무나 많은 정보 또 다양한 일들을 하다 보니까 업무 스트레스가 굉장히 증가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멀티태스킹이 아닌 방식으로 일하는 사람보다는 월등히 스트레스가 높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뭔가 집중해서 일을 못하기 때문에 주의 집중력이 굉장히 떨어지고 또 이제 두뇌를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뭔가 에너지가 많이 분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환 비용이라는 용어가 사용될 수 있는데, 전환 비용이라는 거는 이거 하다가 저거 하다가 이거 하다가 저거 하다가 이런 게 이제 전환이고, 이때 발생되는 비용을 전환 비용이라고 한다면 실제 이 전환 비용이 업무 효율의 20에서
40%를 감소시킨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일하는 방식, 멀티태스킹 방식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몇 가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첫 번째는요. 스마트폰, 노트북 사용을 조금씩 줄여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미팅, 회의를 할 때 안 가지고 가는 거죠. 뭔가 좀 가져가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해서 그냥 이렇게 오자마자 피고 보지도 않으면서 꺼내는 것보다는 일단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책상에 두기보다는 포켓에 두고 안 보이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업무를 하다 보면은 괜히 이제 보고 또 이제 꺼내게 되고 그렇게 이제 만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 핸드폰을 주머니에 놓고 많이 일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일을 하다가 뭔가 갑자기 생각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갑자기 뭐 확인하고 체크하기보다 이렇게 저처럼 수첩 혹은 포스트잇 같은 거를 이렇게 꺼내 놓고 거기다가 적어두고 지금 했던 업무가 마무리되면 그때 적었던 거 하나씩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에 대한 중단, 갑작스럽게 생기는 일을 위해서 뭔가 이 전환 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보면은 이 멀티태스킹을 만들 수 있는 물건들이 있어요. 자극을 주는 물건들이 있죠. 예를 들면 뭐 전기 간행물 혹은 뭐 컴퓨터 화면 같은 거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이제 어떤 인터넷으로 뭘 검색을 하다가 그냥 화면을 띄워놓고 또 이제 하다 보니까 자꾸 여기서 막 깜빡깜빡거리는 광고 같은 거 이렇게 많이 깜빡거리고요. 또 유튜브 같은 거 이렇게 틀어놓다 보면은 막 이렇게 화면 전환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실제 업무에 몰입, 집중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뭐 화면을 잠깐 꺼놓는다거나 혹은 이제 좀 산만하게 하는 것, 신경 쓰이게 하는 것을 업무 공간에서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요. 일을 하던 중간중간에 의도적으로 휴식 시간을 확보를 하는 거예요. 뭐 지난 영상에도 제가 휴식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잠깐 스트레칭을 한다거나 짧은 시간 뭐 명상을 한다거나 묵상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한 바퀴 좀 돌고 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휴식 시간을 가져보면서 자꾸 주의력이 좀 해치지 않도록 줄지 않도록 노력해 보는 것이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방해 금지 모드를 사용하는 겁니다. 자, 핸드폰을 보다 보면은 비행기 모드 있죠? 실제 그걸 이제 켜놓고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일을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또 동료들한테 좀 양해를 구하고 회의실에 가서 일을 처리한다거나 혹은 핸드폰에 이제 이렇게 알람 혹은 소리 이런 것들을 아예 무음으로 만들어 놓고 진동이나 알람 소리가 업무에 방해되지 않도록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메일 알람 같은 것도 많이 꺼두시거든요. 사실 그냥 내가 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보면 되는데 자꾸 이메일 스트레스를 또 가중시키는 게 이메일 알람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무음 처리하는 것도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멀티태스킹 방식으로 사실 그동안 굉장히 일을 많이 하다가 이게 생산성을 떨어뜨린다는 사실을 알면서 하나하나씩 줄여갔어요. 그래서 제가 실천하고 있는 몇 가지를 좀 공유해 드릴게요. 일을 하다 보면은 이제 좀 지루함이 있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이제 좋아하는 음악, 특히 저는 발라드 음악 좋아하기 때문에 발라드 막 들으면서 이렇게 좀 흥얼거리면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자꾸 이렇게 막 신경 쓰는 거죠. 막 애절한 노래 들으면은 막 뭔가 감정이 막 이렇게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클래식 음악을 듣습니다. 사실은 이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거 너무 좀 지루한 음악 아니냐. 그런데 클래식 음악은 굉장히 집중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방해되지 않는 업무 환경을 만드는데 전 도움을 좀 많이 받았고요. 두 번째 하는 것은 일을 하다가도 집중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좀 자유롭게 일을 하기 때문에 이게 좀 가능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직장 일하는 분들한테는 회의실 혹은 뭐 이렇게 휴게실 같은 데 이용하는 걸 이제 추천드리듯이 저는 그냥 회사 사무실 정리한 다음에 그냥 근처에 있는 스터디 카페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사무실에서 막 졸린데 일을 하는 것보다는 제 3의 장소, 좀 더 다른 장소, 색다른 장소 일을 하는 게 좀 더 일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른 장소를 이용하고요. 세 번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핸드폰을 아예 보이지 않게 두는 거예요. 그래서 뭐 주머니에 넣거나 주머니 이렇게 바지 주머니 혹은 뭐 이렇게 시선에 좀
떨어진 곳에 핸드폰을 두고 있으면 자꾸 신경 쓰이지 않게 하고요. 또 일을 하다가 이렇게 뭔가 좀 주의력이 떨어진다, 집중력이 조금 이제 부족하다 싶을 때는 간단하게 스트레칭을 하는 겁니다. 뭐 스트레칭 이제 매일 하는 거, 제가 아침마다 이제 운동할 때 하는 거 있는데 요걸 조금씩 하게 되면은 왠지 몸의 기운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것도 많이 하면은 지칠 수 있기 때문에 저 한 5분 미만 정도면은 좀 좋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 그럼 이 멀티태스킹 방식으로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일하는 방식은요, 싱글 태스킹입니다. 자, 싱글 태스킹을 뭐라고 정의할 수 있냐면 한 번에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여러 프로그램 띄워놓고 여러 일가지 일 이렇게 두지 말고, 또 여러 이제 이런 핸드폰 같은 거, 카메라, 뭐 이런 노트북 여러 가지 사용하는 게보다는 그냥 한 가지만, 한 가지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싱글 태스킹을 한다는 것은 시작한 일을 끝내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은 제 시간에 끝내는 것이죠. 이거 한 1시간이면 되겠는데? 라고 예측해서 그 시간 내에 끝내도록 노력하는 거죠. 뭐 타이머를 쓸 수도 있고, 알람을 이용할 수도 있고, 시간을 보고 실제 일을 하면 굉장히 일에 대한 속도감, 일에 대한 예측 능력이 높아지고 집중력이 그때 또 올라갈 수 있어요. 세 번째는요,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해야 되지 않은 일, 하면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이렇게 뭐 확인하는 거, 이런 거 사실 지금 하지 않아도 되는데 자꾸 산만하게 하다 보니 집중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뭔가 좀 보상 심리 때문에 이것저것 하다 보면 지금 해야 될 일이 아닌 딴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지금 무슨 일을 해야 되지? 꼭 필요한 일, 중요한 일, 빨리 끝내야 될 일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싱글 태스킹 방식을 하게 되면 중요한 일을 처리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오늘 이야기했던 내용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멀티태스킹은 생산성을 낮추는 업무 방식. 제가 생산성의 블랙홀이라고 이야기했죠. 두 번째, 멀티태스킹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실천을 좀 해야 되는데, 제가 제안 드린 것도 있고요. 또 그냥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하는 것들도 참고해도 좋고, 아니면 여러분들 좀 더 색다른 창의성을 발휘해서 이렇게 해야겠다, 한 가지씩 한번 실천해 보는 거를 제안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한 번에 하나씩 중요하고 지금 해야 될 일을 위해서 멀티태스킹이 아닌 싱글 태스킹 방식으로 일을 해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일하는 방식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멀티태스킹, 싱글 태스킹, 크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그래, 내가 지금처럼 일하는 방식이 생산성, 업무 효율이 떨어지는 것 같다 싶으면 오늘 제가 제안 드렸던 싱글 태스킹 방식으로 업무 방식을 바꿔보시기를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싱글 태스킹이 여러분들이 시간을 좀 더 풍요롭게, 시간 부자가 되는데 도움되는 방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